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긴장되는 상황,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은 두근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 두근거림이 계속된다면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자인병원 심장내과 김희정 과장과 함께 이 심장 두근거림은 왜 발생하고 부정맥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발생했다 사라지는 두근거림. 괜찮겠지 방심하지 말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김희정 과장과 함께 두근거림과 부정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두근거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증상이잖아요. 이 두근거림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두근거림은 일반적으로 부정맥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두근거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나 흥분 또는 천식약이나 감기약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러한 두근거림이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나타나면서 이 두근거림이 오래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터질 듯한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심장 때문에 부정맥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심장 두근거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맥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부정맥은 어떤 질병인가요? 심장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고 뛰게 됩니다. 부정맥이라는 것은 이 규칙이 깨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불규칙한 맥뿐만 아니라 빨리 뛰는 빈맥도 너무나 느리게 뛰어서 분당 맥박수가 50회 미만으로 하는 서맥뿐만 아니라 조기수축까지 모두 부정맥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자동차 속도가 갑자기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처럼 네. 심장 규칙성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어서 두근거림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부정맥에는 그러니까 빠르게 뛰는 빈맥. 그리고 네. 느린 서맥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서맥성 부정맥이라는 것은 분당 맥박수가 60회 미만으로 뛰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서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근거림보다는 환자분들이 어지럽거나 숨이 찬 증상 또는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뇌혈관 질환이나 빈혈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네. 빈맥성 부정맥은 분당 맥박수가 100회 이상 뛰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두근거림을 가장 흔하게 호소를 하는데 너무 빠르게 뛰면서 불규칙한 경우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빠르게 뛰면서 규칙적으로 뛰고 또는 이것이 이제 목까지 두근거림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는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맥이 빠르지 않고 울컥거리거나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한 번씩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기 수축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정맥 이외에 다른 그 질환에서도 두근거림을 느끼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두근거림은 부정맥 이외에도요. 심장 판막 질환이나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증에 의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혈당증 같은 질환 또는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근거림이 심장 질환이 원인인지 여부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부정맥인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두근거림의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의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내리나요? 환자분들이 두근거림을 주소로 내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두근거리는 증상이 다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때는 이 환자분들의 증상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두근거림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고 또 그런 두근거림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하게 됐을 때는 심전도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심전도 검사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의 심장의 정기적인 자극을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의 이 심전도 같은 경우는 환자의 부정맥을 진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미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경우는 24시간 동안 차고 다니는 홀터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또 환자분들이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네. 경우는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 레코더라는 기계를 착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이나 이런 운동과 관련된 두근거림 같은 경우는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다른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와 그리고 혈액 검사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두근거림을 느끼냐에 따라서 진단 방법이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부정맥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이제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섬액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인공 심박동기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공 심박동기는 왼쪽 가슴 위쪽에 납작한 금속판을 대놓고요. 그것이 건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혈관을 따라서 심장에다 전깃줄을 넣어놔서요. 심장 뛰는 것을 이 심박동기가 감시를 하면서 섬액성 부정맥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이 박동기가 일을 해주면서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빈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치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약물 치료, 하나는 고주파 시술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부정맥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항부정맥제와 그다음에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 고주파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입원을 해가지고 하는 검사이면서 치료가 되겠고요. 환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약간 뚫어가지고 전깃줄 같은 것을 심장에 넣어서 부정맥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검사를 하고요. 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찾게 되면은 그 부분을 고주파로 절단을 해서 부정맥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고주파 시술은 효과가 좋은 부정맥 같은 경우는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좋아서 보통은 이 부정맥은 바로 시술을 하게 되겠는데요. 고주파 시술이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재발 확률이 높은 그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먼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약물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맥을 치료할 때 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를 잘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보통은 부정맥도 당뇨나 혈압처럼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다 중간에 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분들은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면은 약을 임의로 중단을 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이에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시작뿐만 아니라 복용을 계속 지속하는 게 네네. 중요하고요. 담당 의사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꼭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두근거림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 습관들이 있을까요? 부정맥은 보통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나 아니면은 술, 담배 같은 자극에 의해서도 조금 더 잘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약물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술, 담배, 커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부 부정맥은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부정맥이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를 하는 것이 좋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절한 운동, 적당한 식사를 하면서 사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장내과 전문의 김희정 과장과 함께 심장 두근거림과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인
한의학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한약, 침, 뜸, 훈증 등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침의학과 한방치료라는 주제로 전주 신민섭 한의원의 신민섭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절염과 디스크 질환에서 활용되고 있는 약침의학. 정확히 아는 것이 빠른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약침의학과 한방치료에 대해 한의사 신민섭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약침의학과 한방치료인데요. 먼저 약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약침이란 건 말 그대로 천연물에서 한약 성분을 추출해서 주사로 시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벌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민간에서 많이 시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벌 독에는 신경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쇼크라든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약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벌 독에서 유효한 성분만 추출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복약침이라고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침이란 건 봉약침을 말하는 건가요? 복약침은 여러 가지 약침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반주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갱년기 증상이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그건 이미 한의학에서 자아거 약침이란 걸로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약을 먹는 걸로만 먹는 게 아니라 한약 성분에서 유효한 성분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약침을 만들어서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봉약침이라는 건 어떤 환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인가요? 예, 복약침에는 크게 두 가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하나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다는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말초에서의 혈류 투과성 증가, 즉 소통, 순환을 시키는 작용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는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라 복약침은 이 염증 반응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몸의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관절에서의 염증 반응, 그리고 디스크에서의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복약침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에도 봉약침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잘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네.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보통 디스크 질환 그러면은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다라고만 되게 알려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MRI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되게 물리적으로 신경을 압박을 받는 현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디스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염증 반응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이 염증 매개 인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신경 뿌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좌골신경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약침은 이 염증 반응 자체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디스크 증상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침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 안전한가요? 네, 비교적 안전하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임상 실험을 거친 이후에 약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봉침 같은 경우에는 신경독 작용이 약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한의학 전문의를 찾아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침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약침은 다양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 모든 약은 양리적인 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한의학은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한열의 작용, 몸에 냉증이 있으면 이 냉증을 해소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열증이 있으면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허약하면 이 보를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민아 아나운서께서는 몸이 허약하면 어떤 형태로 피로를 부르시죠? 저는요. 네. 일단은 밥을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자요. 네. 소처럼. 네. 글쎄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기가 허하다 그러면 이 산삼이라고 하는 약재에서 추출을 해서 링거 맞듯이 맞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갱년기 증상에는 태반주사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몸에 많이 약한 경우일 때는 녹용을 추출해서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체질을 구분해서 그에 따라 맞는 음식도 있고 치료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약침도 체질에 따라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상학적으로 약침을 분류를 해서 시술을 하지는 않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일 때는
습열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약침이라고 하는 거는 열 반응을 굉장히 많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습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일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습열이 많은 사람한테 잘못 시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좀 열이 많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인지 냉한 사람인지를 살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갱년기 증상에 많이 활용했던 태반 주사도 이 한의학에서는 자하 거약침이라는 형태로 사용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태반 주사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뭐가 하나 좋다 그러면 유행을 타기 십상인데요. 태반 주사는 자하거 약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갱년기 증상에 있어서의 삶의 질 개선, 요거 하나오고, 두 네. 번째는 간 기능 개선, 이 두 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피부 미백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기능 개선, 이런 효과들은 거의 나타나질 않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의약품은 그 원리에 입각해서 충실하게만 시술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침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질환에서도 사용될 수 있나요? 이 천연물에서 추출한 약침은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 네. 예를 들면 사마귀 아시죠? 손톱이나 발톱에 발생하는 이 편평 사마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보통 레이저로 이 부분을 깎아내는 시술을 합니다만은 이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복약침은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 아프긴 하지만 이 사마귀 같은 경우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가 손목이나 발등 같은 데 보면 결절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덩어리가 두툼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외과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진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출한 오공약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시술함으로써 이 결절종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침으로 치료를 받을 때 이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의약품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 혹은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모기에 쏘여도 쉽게 가렵고 많이 발적이 되는 환자들이 있듯이, 특히 복약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과민 반응이 심한 사람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상담하에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약침 의학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장하면 콩나물 꼭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장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콩나물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먼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철분이 많아서 임신부에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섬유소,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변비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값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영양소도 풍부한 콩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